예, 오늘도 한일전처럼 정지화면 리뷰로 5세트 리뷰를 하기 전에 1, 2, 3, 4세트도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이번 시합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월드킴과 절친인 에다 에르뎀 된다. 예, 페네르바체 시절에 중흥기를 같이 이끌었던 두 절친이 이제 양 팀의 국가대표로서 주장으로서 만나서 운명적인 대결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터키 팀의 구이데띠 감독과 라바리니 감독의 명장 대결로도 관심을 끈 바가 있습니다. 구이데띠는 굉장히 노장 감독이고 라바리니는 젊은 감독인데 라 감독이 옛날에 이제 구이데띠 밑에서 코치로 일하면서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스승 대 제자의 대결로도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런던 4강 신화를 이룩하고 리우 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리우 때 8강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팀에게. 그때 상대 네덜란드 감독이 이제 구이데띠였죠. 그래서 그때 구이데띠 감독이 썼던 작전이, 그래서 구이데띠 감독이 말했던 적이 있었죠. 월드킴은 리시브를 받을수록 리듬이 견고해지는 선수다라는 구전처럼 내려오는 말을 남긴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킴에게는 목적타를 그때 당시 리우 올림픽에서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클러치박에게 목적타를 때린 거죠. 클러치박이 그때 당시는 리시브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선수였기 때문에 완전히 흔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교체를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교체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체 카드를 다 쓴 한국 팀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클러치박에게 연속으로 리시브 목적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석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클러치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A조 예선을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리시브 면에서 상당히 보완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이데띠 감독이 터키 팀의 감독으로 나타나서 리우 올림픽 때처럼 클러치박에게 목적타를 보낼 것은 자명합니다. 예, 같은 작전으로 아마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분명히 하고 나왔거든요. 라바리니 감독도 구이데띠 감독에 대해 잘 알고, 월드킴도 구이데띠 감독에 대해 잘 알고, 어떤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비를 하고 상대를 공략할지에 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은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4세트를 간략하게 보시면 1세트에서는 한국은 터키의 높이를 넘기가 버거웠습니다. 쿠브라 칼리스칸이 2m고 카라크로트가 197cm였고요. 장신숲을 뚫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블러킹에 막혀서 1세트를 17대 25라는 큰 점수차로 쉽게 내줬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한국이 아니었죠. 2세트부터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염세터와 클러치박 등의 서브 에이스와 월드킴, 자리아는 김희진의 별명입니다. 자, 오버워치의 자리아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닮았기 때문에 자리아로 통칭하겠습니다. 그럼 월드킴과 자리아의 블러킹을 앞세워서 19대 9, 10점 차로 엄청나게 중간까지 앞서갔죠. 특히 절친인 에다 에르뎀의 공격을 월드킴이 블러킹으로 막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5대 17로 큰 점수 차로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3세트에는 터키의 실책이 많아져서 5대 1로 앞섰습니다. 에다의 공격 성공으로 터키가 16대 17로 역전으로 따라붙었고 막판 듀스 상황까지 계속됐습니다. 24대 24부터 26대 26까지 점수를 주고받아서 듀스의 듀스를 거듭했는데요. 터키의 터치넷으로 세트 스코어 기회를 잡았고, 강심장 클러치박의 스파이크가 터치아웃으로 연결이 되어서 28대 26으로 3세트도 가져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월드킴이 인터뷰로 밝혔는데 1세트의 주심이 터키 선수들의 항의에 약간 팔랑귀처럼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 일부러 강하게 경고를 받을 걸 불사하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옐로 카드를 받았죠. 자, 그래서 4세트로 넘어갑니다. 4세트에서는 18대 25로 4세트를 내줬는데, 큰 점수차로 내줬는데, 또 한 번 월드킴이 강력하게 주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고 누적으로 레드카드를 받아요. 배구에서는 레드카드가 뭐 축구처럼 퇴장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점수와 공격권을, 서브권을 줍니다. 약간 농구의 테크니컬 파울하고 좀 비슷하죠. 유 파울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것도 나중에 월드킴이 인터뷰에서 밝혔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5세트에서는 주심이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향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잘한 것 같다라고 본인이 또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5세트의 시속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4세트가 끝나고 5세트에 들어가기 전 쉬는 시간에 저는 이 장면이 눈에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양팀 주전 선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쉬는 시간에 우리나라 저 양봉이라든지 그 주전 선수들이 연타랑 리시브를 주고받는 중간 휴식 시간 몸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터키 쪽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죠. 회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이때 지금 캡처에는 없지만은 터키 후보 선수들 카라커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몸을 풀고 있기는 있었어요. 5세트에 거의 임박했을 때는,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우리나라 주전 선수들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
선수들이 정지훈이라든지 이소영이라든지 그제서야 몸을 풀어요. 그리고 터키 주전 선수들은 그냥 코트에 올라가서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즉 주전 선수들은 몸을 전혀 안 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4세트 동안 접전을 펼쳤는데 뭐 몸을 더 풀 이유가 있을까? 그거보다는 체력을 아끼고 그냥 감독의 그 구상대로 작전을 지시받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도 맞긴 맞죠. 그런데 보십시오. 4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짧은 그 10분 남짓의 15점 내기의 5세트 작전대로 그게 돌아갈까요? 생각했던 대로 그게 5세트는 엄청난 변수가 있는 세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4강이냐 아니냐를 단판 승부로 결정짓는 시합이기 때문에 구상한 대로 그게 안 돌아가거든. 물론 그래도 조금 의논은 해야죠. 의논을 지금 우리 대표팀도 잠깐 의논을 했듯이. 그런데 우리 대표팀 그 주전 선수들은 멘탈 싸움도 멘탈 싸움이지만은 그거를 빼고는 멘탈을 뭐 강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범실을 줄이는 거, 그리고 리시브를 정확하게 보내는 거. 그러니까 몸 컨트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이제 볼을 다루는 터치의 그런 정교함을 키우기 위해서 주전 선수들이 저렇게 마치 후보 선수들처럼 그 몇 분, 3, 4분이라도 정신을 집중해서 연타 및 리시브 연습을 한 겁니다.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좀 승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연타 및 리시브 연습을 소일거리 삼아 연습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좀 되거든요. 흥분도 가라앉힐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5세트를 리뷰하기 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네. 예, 이제 들어가 봅시다. 라 감독은 파격적으로 은진팍을 후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팅 서버로 기용을 했습니다.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세트에 스타팅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그러나 라 감독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은진팍이 서브가 정교하면서도 범실이 거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여나 은진팍이 센터기 때문에 리시브나 디그가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서브권을 은진팍에게 돌아가는 일이 많게 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그것이 첫 번째 랠리부터 적중을 합니다. 은진팍의 서브가 아코즈 리베로의 리시브를 흔들었기 때문에 마리안 보즈가 연타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월드킴이 득점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랠리에서 마리안 보즈가 무자비한 강스파이크를 하는데 클러치박이 신들리게 디그하고 그것을 악착같이 따라가서 살리는 자리아와 염세터입니다. 겨우 수비하긴 했지만은 곧바로 다시 클러치박에게 스파이크를 내리꽂는 마리안 보즈입니다. 방금 랠리는 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클러치박이 완전 리베로에 가까운 수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점에서 4세트에 4점을 넣었던 세노글루가 5세트에서도 각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터키가 2대1로 리드하는 가운데 에르칸 세이마가 역시나 클러치박에게 목적타를 때립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염세터 근처로 연결이 되고 안정적인 토스를 받은 월드킴이 공격 성공. 여기서 터키의 기막힌 패턴 플레이가 나옵니다. 기네스와 마리안 보스의 양뽕의 시선이 뺏긴 틈을 타서 실제로는 기습적으로 세노글루의 레프트 오픈 공격을 사용하는 구이데티 감독. 보시다시피 양봉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긴장을 한 탓인지 쉬는 시간에 몸을 안 풀었던 탓인지 기네스가 서브 범실을 하고 센터로 달려오는 에다에게 마크를 붙은 양뽕. 이번에는 라이트의 마리안 보스가 공격을 하는데요. 양뽕이 또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마리안 보즈의 목척타가 클러치박을 때리고 서브 리시브 실패. 이어서 오즈베이가 어렵게 올린 공을 세노글루가 터치아웃을 만들어버립니다. 공격력이 지금 물이 올랐습니다. 세노글루를 어떻게든 기세를 억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타임아웃. 라바렌 감독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얘네들은 무슨 지시를 내려도 맨날 항상 대답이 뭘 돌린데. 네, 여기서 하나만 돌려주면 돼요. 네. 요번에는 마리안 보즈가 역시 클러치박에게 목척타를 때렸지만은 교묘한 선수 배치로 오지명이 리시브를 하고, 리시브를 본인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격력은 가히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V리그를 통해 알고 있는 클러치박입니다. 한창 기세가 등등했던 세노글로의 공격을 5세트의 몬스터 블로커 자리아 기미진이 또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이볼 상황에서 이어지는 클러치박의 공격을 에다가 막아냅니다. 블러킹에 블러킹으로 응수를 한 거죠. 역시 터키의 터줏대감 주장입니다. 세노글루야, 클러치박이 사이드라인 바깥에 있으니까 목적타를 월드킴에게 때려라. 예스 캡틴 이스탄불. 그렇게 되면은 클러치박 쪽으로 공격을 해올 것이니 그것을 카라커트가 블러킹하도록 하여라. 예스 캡틴 앙골라. 월드킴의 리시버가 길어져서 상대 코트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좋았어, 기다리던 바다 다이렉트 킬러 기선을 제압해주지 않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길기는 했지만 엄연히 한국팀 코트 위에 공이 있었고 염세터가 토스 과정에 있었던 것을 카라커트가 건드려서 오버넷이 된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약간 멘붕이 온 듯한 표정의 카라커트, 일본전에서의 이시카와를 보는 것 같네요. 이어지는 카라커트의 강공을 월드킴이 간단히 디그해내고 클러치박의 적재적소의 절묘한 공격으로 인해 카라커트의 팔에 맞고 카메라 강타 블럭아웃이 돼버립니다. 해냅니다. 박종아 동점. 월드킴이 정말 기쁠 때 나오는 적벌 포즈와 건물산이 해설위원의 비명이 어우러져서 화려한 앙상블을 이루는군요. 에다 캡틴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줬는데 알고서도 막지 못했다. 이것이 한국팀의 저력인가? 세노글루가 빠집니다. 이스마일로글루가 다시 들어온 터키. 다음 랠리에서 터키의 국민 세터 나즈가 어떻게 된 일인지 토스를 너무 낮게 줘서 에다의 속공이 실패를 합니다. 앙앙 한국 애들처럼 쉬는 시간에 몸을 풀어둘 걸 바키프 방크. 8대7이 돼서 코트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한국 선수들은 성큼성큼 코트를 옮기는데 터키 선수들은 뭐 할 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예. 아, 요렇게 5세트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좀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기네스입니다. 저 윤미래 닮았습니다. 클러치야, 너한테 목적 타갈 거니까 잘 받아라. 예, 캡틴. 비교적 잘 받은 클러치박. 염세터가 백토스를 하고 은진팍이 우측 이동을 하면서 그것을 막으러 에르칸 세이마가 달려가는데 사실은 이건 페인트였고 그 백토스는 자리야 김희진의 백어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청 현란한 세트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터키. 아, 서베로로 들어온 표장군의 범실. 아, V리그에도 가끔 나오는 범실인데 예, 플로터 서브가 무회전이다 보니까 기류를 타고 저렇게 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 때문에 2점이나 실점했다. 이번에 반드시 서브 에이스를 만들겠다. 핑크. 아, 사이드라인을 정확히 파고드는 서브 에이스를 만드는 카라커트입니다. 두 번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하는 엄청난 포인트. 순식간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터키에 떠오르는 신예고 월드 클래스야. 구이데티 감독님은 월드킴 말고 딴 사람에게 목적타를 주라고 했지만은 난 월드킴을 뛰어넘겠어. 받아라 월드킴 나의 목적타를. 월드킴이 서브 리시브를 하고 그것을 직접 받아서 해결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어택을 성공. 으헝헝 또 나의 판단 미스인가. 액자시바시 갈라타사라이. 드디어 로테이션을 한 바퀴 돌아 은진팍의 서브 차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은진 길었어요. 다이렉트. 김현경이 해줍니다. 11대10 리드 역전을 성공합니다. 야, 지금 박은진의 정말 좋은 서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엄청난 다이렉트 킬을 당해서인지 카라커트에 이어서 마리안 보수도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아, 월드킴 적으로 만나니까 엄청 무서운 사람일세. 액자시바시. 굴러간다. 박은진 1번 자리 좋습니다. 다시 다이렉트 홀드를 했어요. 김현경 이제 우리는 4강까지 탄 석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 박은진. 아, 우리 기네스 양도 약간 멍을 좀 때리고 있는 것 같군요. 동료들아, 우리들의 조국 터키가 배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알지? 랭킹도 우리가 훨씬이야. 우린 이길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여전히 1번 자리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퀵어필 공격 범실. 건물산이 위원이 엄청난 고음으로 샤우팅을 할 만큼 뼈아픈 범실이었습니다. 아, 쉬는 시간에 몸을 풀어뒀어야 되는데 갈라타사라이. 터키의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구이데띠 감독은 동양적인 마스크의 발라딘을 투입하여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야야, 발라딘으로 온다. 발라딘이 공격할 거야. 이겼고 왼쪽 뚫고 들어옵니다. 발라딘. 괜찮아요. 네. 괜찮고. 벤치에 앉아있는 세노글루가 슬슬 울음을 시동 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이 오가는 혼전 속에서 월드킴의 어물쩡 공 떠넘기기 신공이 폭발합니다. 대한민국의 매치 포인트. 이제 우리는 4강까지 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방금 센터를 방어하느라 미쳐 따라오진 못한 양뽕 쪽의 코스를 향해 마리안 보스가 호쾌한 대각 공격을 꽂아 넣습니다. 역시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매치 포인트. 중요한데요. 직선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끊어갑니다. 라바리니 감독. 아, 위태위태했는데 세노골로가 결국엔 눈물이 터져버리고 마는군요. 이 눈물이 코트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 선수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월드킴. 아, 방금 본인이 화내놓고 침착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드려야 될지 모르는 부장님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저 침착하라는 말은 월드킴이 본인에게 한 말 같아요. 본인의 마음과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지금 어느 선수가 이야기했는데 서브 강하지 않아. 좀 짧아. 그렇다면 발을 좀 움직여줘야 되겠고. 이 볼을 어렵게 넘겼어요. 천천히. 다시 차스볼. 염에서 김연경. 퀵어필. 우리는 이제 9년
올림픽 4강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배구의 마침표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고 아, 이게 월드 클래스 둔부구나. 이 둔부를 때리고 싶었어. 예, 이번 시합이야말로 반전의 반전 대역전극의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고 형제의 나라 터키와 아주 드라마틱한 운명적인 대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절친 대결에서는 에다를 월드킴이 이겼고 스승과 제자 대결에서는 구이데띠를 라 감독이 이겨버렸습니다. 청출 어람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녹음을 마친 시기가 오후 8시 58분이기 때문에 아직 브라질과 러시아가 시합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결과를 본다면은 도미니카가 미국에게 지고 이거는 예상이 됐었죠. 근데 의외로 세르비아가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셧아웃으로 3대0으로. 그런데 우리 조 마지막 경기 세르비아에서 보스코비치라든지 이런 공격력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가기도 하는데 이탈리아가 떨어진 것은 좀 이변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저쪽 4강은 미국과 세르비아가 격돌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텐데요. 다음 영상이 4강 리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강 리뷰를 한다는 것, 제작을 한다는 것은 4강에서 이겼다는 뜻이 되니까 예, 그러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